김제 지역 한 주택에서 80대가 화재로 숨진 사고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했습니다. 하지만 소방당국이 이를 오인해 지연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축 위에 세우겠다며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안 의원은 미래기업이 몰려오는 전북과 K컬처의 본살인 한류특별시 전북 등을 공약했습니다. 이원택 의원은 지난 10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 전북 17개 현안 사업이 내년도 국가 예산에 추가 반영됐다고 밝혔습니다. 총 사업비는 약 2조 8천여억 원 규모로 국비 지원은 1조 8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냉장고에 보관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사는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이후 시신을 유기해 범액을 은폐했다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김제 지역 한 주택에서 80대가 화재로 숨진 사고 당시 화재 감지기가 작동했는데도 소방당국이 이를 오인해 지연 출동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전북자치도 소방본부는 지난 6일 오전 0시 41분쯤 김제시의 한 주택에서 응급안전 안심서비스 장치, 즉 화재 감지기를 통한 응급호출이 119로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119 상황실 근무자는 해당 주택에 거주하는 80대 A씨와 통화를 시도했으나 화재가 아닌 화재 감지기의 불빛으로 이해해 출동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12분 뒤인 0시 53분쯤 이웃 주민의 신고가 119 상황실에 다시 접수되면서 소방대원들이 뒤늦게 출동했습니다. 불은 1시간 10여 분 뒤인 오전 2시 9분쯤 꺼졌고 A씨는 주택 안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의원이 전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축 위에 세우겠다며 전북도지사 선거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삼선 의원인 안 의원은 11일 전북특별자치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미래기업이 몰려오는 전북과 AI 기본도시 테스트베드 전북, K컬처의 본산인 한류특별시 전북 등을 공약했습니다. 안 의원은 마이너스 경제를 끝내고 플러스 성장의 시대를 여는 새로운 도지사가 되겠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안 의원을 비롯해 김관영 도지사와 이원택 국회의원, 정헌율 익산시장 등 4명이 차기 도지사 선거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 국회의원들의 활동 소식을 전해드리는 국회는 지금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호남발전특별위원회 수석 부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원택 의원은 10일 열린 성과보고회에서 전북 17개 현안 사업이 내년도 국가 예산에 추가 반영됐다고 밝혔는데요. 증액된 사업은 미래전략산업과 교통도시 사회기반시설, 문화관광 지역보건 등 분야로 나뉘어 추진됩니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재활병원 건립, 새만금 기업성장센터 등 주요 사업이 포함되는데요. 총 사업비는 약 2조 8천여억 원 규모로 국비 지원은 1조 8천여억 원에 달합니다. 정읍과 고창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윤준벽 의원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1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전했는데요. 농업 농촌식품산업기본법과 어선안전조업법, 식품위생법 등 다양한 분야가 포함됐습니다. 개정안은 농산업 정의와 농지보전기준 명확화, 어선원 구명조끼 착용 의무화, 유전자 변형식품, GMO 표시 강화 등을 담았습니다. 유 의원은 농업 안전망 확충과 민생경제 활성화를 강조하며 입법 해결사로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남원과 장수, 임실, 순창을 지역구로 둔 민주당 박희승 의원은 국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역 현안 8건, 190여억 원을 증액했다고 밝혔습니다. 주요 사업에는 남원 경찰수련원과 장수군 바이오가스화 시설,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순창군 자연장지 조성 등이 포함되는데요.
박 의원은 전북 국가예산 10조 시대를 열어 지방 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 미래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국회는 지금이었습니다. 검찰이 여자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1년 가까이 김치 냉장고에 보관한 40대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습니다. 검찰은 11일 전주지법 군산지원 형사 1부 심리로 열린 41살 A씨의 살인 및 시체 유기 결심 공판에서 살인은 용인이 불가능한 중대 범죄라며 이같이 요청했습니다. 검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잔혹하게 살해하고 그 이후 시신을 유기해 범행을 은폐했다며 진정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강조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0일 군산시 조촌동의 한 빌라에서 4년간 교제한 여자친구 B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김치냉장고에 1년가량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숨진 B씨의 명의로 8,800만 원을 대출받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유령 아동들의 사망 사건이 잇따르자 지난해 새로 도입된 법이 있습니다. 임산부가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더라도 아이를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보호 출산제인데요. 시행 1년간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또 남은 과제는 없는지 짚어보는 토론회가 국회에서 열렸습니다. 이세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처음 시행된 위기 임산부 보호 출산제. 제도권 밖에서 아이를 포기하지 않도록 양육이나 입양 결정을 독려해 생명을 살리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451명이 그렇게 혜택을 받았다. 달리 말하면 하루에 아이 1명 정도가 이 제도를 통해서 다시 살아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도 시행 1년, 현장에서 드러난 사각지대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미성년자의 경우에 본인이 원하든 원치 않든 또 보호자가 그걸 대신해서 보호출산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놨습니다. 법에. 그 보호자들은 사실은 이런 출산 사실을 바깥에 노출시키기 꺼려할 수 있다는 거죠. 현장 인력이나 행정 절차에 대한 실질적 지원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사회적 공감대를 얻는 일도 여전한 과제입니다. 보호출산제라는 것은 아동의 알 권리를 과도하게 침해합니다. 라고서는 주장을 하신 거예요. 제가 그리고 이 법이 졸속 통과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보호출산제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아동의 알 권리보다 생명권을 중심적으로 만든 법안이에요. 제도 도입을 이끈 정치권은 보호출산제가 제대로 안착할 수 있도록 개선 방향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동안에 반대하던 그 우려와 달리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알 권리를 침해한다면서 반대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어떤 것을 개선해야 되고 또 어떤 것을 더 지원해야 하는지 과제를 알기 위해서 오늘 토론회를 개최한 겁니다. 전문가들은 보호출산제가 논란 속에서도 신생아 보호체계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생명 안전망 기능이 유지되려면 제도적 보완은 물론이고 사회적 인식 개선이 뒷받침돼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순창군 미생물 농생명 산업지구가 전북도 주관 농생명 산업지구 조성 공모에 최종 선정됐습니다. 이번 선정은 순창군이 그간 전통 장류 산업을 기반으로 축적해온 발효 미생물 분야의 경쟁력을 인정받은 결과로 지역 농생명 산업의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순창군은 이번 지정을 통해 사업비 50억 원을 우선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순창 미생물 농생명 산업지구는 순창읍과 풍산면, 인계면 농공단지 일원에 93헥타르 규모로 조성되며 850억 원 규모의 투자가 추진됩니다. 전북일보 기사입니다. 정부가 전북도와 전북 정치권이 제기한 인공태양 연구 사업에 대한 이의 제기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내용인데요. 공모 수행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은 10일 전북도의 공문으로 앞선 이의 제기에 대해 불인정한다고 통보했다고 합니다. 재단 측은 부지 선정 절차를 준수했다,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는 간략한 입장을 냈다는 건데요.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인 윤준병 의원은 이 같은 통보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을 듣지 못했다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관계자들을 국회의원회관 사무실로 불렀다고 합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안호영, 박희승 의원이 함께 배석했다고 하는데요. 이날 과기부는 윤 의원에게도 재단이 통보한 것과 같은 논리로 재심사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겁니다. 윤 의원에 따르면 과기부는 정량적 평가에서 전남 나주시가 앞섰다고 설명했다는데 과기부는 일단 부지 제공 면적에서 새만금은 50만 제곱미터를 제공하는데 나주는 2배인 100만 제곱미터를 제공해 점수 차이가 발생했다고 했다는 겁니다. 또 지진, 지질 관련 평가에서 나주의 부지가 화강암 지대라 적합성에 앞섰다고 했다는데요. 이에 대해 윤 의원은 활용성, 부지 정리, 진입 여건은 새만금이 우위였는데 왜 결과는 반대였느냐고 따졌고 과기부는 기본 점수에 고려됐으나 다른 항목별 정량 점수에서 차이가 났다고 답했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신문 브리핑이었습니다. 고창군이 흥덕농협과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계절근로자 유치 국가 확정과 숙소 확보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전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고창군은 그동안 선운산 농협과 대성농협 등 지역 농협과 함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을 운영해왔습니다. 흥덕농협은 2027년 문을 여는 북부권 농업근로자 기숙사 개소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동서남북 권역별 기숙사 건립과 지역 농협의 공공형 계절근로 사업 연계로 농촌 인력난 해결을 위한 중장기적 종합계획을 시행해 가겠습니다. 지리산 자락에 위치한 남원시 인월면에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완료됐습니다. 남원시는 지난 11일 인월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인월면 LPG 배관망 구축 사업 준공식을 가졌습니다. LPG 배관망 구축 사업은 도시가스 미공급 농어촌 지역의 연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23년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해 2년에 걸쳐 추진됐습니다. 총 사업비 85억 원이 투입돼 저장 탱크와 13.5km의 배관망을 통해 인월면 소재지 700여 가구에 LP가스가 공급됩니다. 도시와 농촌 간 에너지 복지 격차를 줄이기 위해 마을 단위 LPG 배관망 보급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가겠습니다. 부안군은 지질관광 활성화를 위해 지역 활동가와 창작자, 농가, 해설사가 참여하는 지오 커뮤니티를 가동합니다. 지오 커뮤니티는 지역에 흩어진 지질과 생태, 문화, 관광 자원을 하나의 플랫폼으로 묶어 관광 생태계를 만드는 핵심 기반입니다. 대표 프로그램인 위도 지질 투어는 대월 습곡을 직접 관찰하며 지층 변형 과정을 배우는 탐사형 해설로 호응을 얻었습니다. 전북 서해안 유네스코 세계지질공원에서 부안 해안형 지질 환경 문화적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다양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겠습니다. 붕어빵 아저씨로 불리는 김남수 씨의 선행이 14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익산시는 김남수 씨가 이웃돕기 성금 365만 원을 맡겨왔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이 성금은 김 씨가 원광대학교 근처에서 붕어빵 가게를 운영하면서 매일 10,000원씩 모은 겁니다. 이로써 김 씨의 연말 이웃돕기 성금 기탁은 14년째 이어지게 됐습니다. 김 씨는 대형 산불과 지진 등으로 사회가 어려울 때마다 기부를 하고 있습니다. 임실 산타 축제가 오는 25일부터 28일 치즈 테마파크 일원에서 열립니다. 임실군은 지난해 31만 명이 찾는 등 방문객 증가 추세를 반영해 가족 중심 체험 프로그램과 공연 콘텐츠를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축제에선 처음으로 초대 가수 공연도 열립니다. 또 산타 퍼레이드와 산타 복장 선발대회, 오케스트라 공연도 진행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민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